일본에 있었던 실화를 아시나요? 옛날에 참 화두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가수 준비를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외모에 또 애교가 많고 선천적으로 쾌활한 성격이라 연습생 시절 때부터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참 여러모로 기대를 받았던 아이였죠. 그녀는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으므로 많은 데뷔사 스카우터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 많은 17살 소녀의 운명은 참혹했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팔다리가 부서지고 장기가 찢어지는 끔찍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4인승 승용차가 가볍게 소녀를 들이받았죠. 보통이라면 경미한 타박상만을 입고는 끝났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승합차의 앞 랜턴은 매우 불행하게도 소녀의 중척추 부근을 손상시켰죠. 뇌의 명령체계가 뉴런을 통해 신체로 정해지는 곳이죠. 즉,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 매우 운이 나쁘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고 소식은 데뷔하지도 못한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팬카페의 남성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또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채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식물인간을 관리하는 병실은 엄중합니다. 과거의 장기 밀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다뤄진 적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간병인이 개인마다 딸려 있고 이들은 1시간 동안 환자를 살피고 또 1시간가량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일견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의식불명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은 특별 병동으로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는 CCTV까지 있죠. 절대로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아픈 그녀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상심은 더했죠. 많은 친척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었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는 그들의 노후 생활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녀의 산소호흡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친척들과 팬들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데뷔하지도 못한 여자 아이돌 하나였고 자신의 아들, 딸도 아니었으니까요. 주 돈이 다 떨어져 가자 딸의 어머니, 아버지는 병원비를 대고자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환자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페니스를 움켜쥐고 있었죠. 간병인이 들어오자 그는 깜짝 놀라 바지를 움켰습니다. 간병인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못 본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죠. 누구세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는데. 그러자 그 남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저희 사촌 누나예요. 걱정돼서 간병하러 왔습니다. 간병인은 의심했고 남자를 접수처에 데려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남자는 여환자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19살인 그녀의 사촌 동생은 16살이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간병인은 당연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죠. 철없는 10대 소년이 한순간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촌 누나 옆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년을 만나면 가볍게 경고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비대한 비만 소년의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욕망에 찌든 눈망울은 간병인에게 잊혀지지 못했어요. 실제로 소년이 바지를 움킨 동작은 뚱뚱한 몸가지에 비해 매우 빨랐죠. 그것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간병인은 이때부터 모종의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는 병실 내부에 CCTV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병실 천장 구석에 몰래 달아두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접수처에 문의하여 소년이 주말을 통해 한번 문병을 왔다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은 카메라를 회수하여 집에 가져와 테이프를 돌려봤죠.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16살 동생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시계를 쳐다봤죠. 간병인, 자신이 정확히 1시간을 쉬는 타임이었습니다. 소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벗었죠. 그리고는 양손으로 사촌 누나의 병원복을 우직스럽게 헤치고선 자신의 것에 콘돔을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약물에 의식도 없는 19 사촌 누이를 강간했죠. 헐떡이며 움직이는 소년의 퉁퉁한 엉덩이 외엔 간병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여 분 뒤 소년은 침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촌 누이의 바지를 올리고 상의 단추를 채웠습니다. 잠시 누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옆에 의자에 털썩 앉고 가져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 후 1시간가량이 지나자 소녀의 부모님이 옵니다. 그때 간병인은 테이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정말 고맙다 얘. 무심한 친척들에 비해 너밖에 없다. 번거로울 텐데도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다. 라고. 그 말에 소녀는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 누나를 돌보는 건데요, 뭘. 라고요. 간병인은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고요. 소녀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간병인이 촬영한 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되었죠. 테이프를 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절을 했죠. 경찰은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신문을 냈습니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사촌 누나를 남몰래 연모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연습생으로 데뷔하고 그녀가 입원해 누워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팬들의 말에 누나의 사진을 찍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1년. 즉, 의식 없는 친누이를 1년 동안 강간해온 셈입니다. 소녀는 여기서 실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충격적인 범행은 또 밝혀졌습니다. 19 소녀의 자궁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은 검사 결과에 의해 또 한 번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여간에 걸친 강간에서 소녀는 누이의 몸 안에다 매번 질내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했죠. 뒤늦게 그 생각에 겁먹은 소녀는 오줌을 받는 팩에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주먹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죠.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엔 꼭 콘돔을 지참해야겠다 라는 역겨운 범행 지식 하나를 새겨두었을 뿐. 소녀는 20여 년 넘는 실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 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의탁하고 있죠. 인간이란 동물,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끝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네요. 일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 생각하죠. 내용이 조금 그래가지고 읽을까 말까 막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다시 읽어도 화가 나요. 화가.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